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의 초대를 받아서 미국에 와 있는데요. 아이폰 16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제품이 발표된 키노트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제일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목차는 아이폰 16 시리즈, 에어팟, 애플워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가시죠. 아이폰 16은 컬러가 엄청나게 과감해지고 화사해진 게 특징이죠. 카메라 배치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웹사이트 사진만 봤을 때는 실물의 느낌을 추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니크한 컬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 16 시리즈 전 컬러 영상은 여기 따로, 여긴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고 오시고요. 제일 신기한 건 역시 이번에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된 새로운 버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애플이 작년부터 신제품을 낼 때마다 물리 버튼을 자꾸 추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만 들어갔던 동작 버튼이 올해는 이제 아이폰 16 기본형 모델에도 들어가고요. 새롭게 들어간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말 그대로 오직 카메라만을 위한 버튼입니다. 오른쪽 측면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빠르게 카메라를 바로 실행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버튼을 반만 누른다는 느낌으로 살짝 누르면 눌린 버튼에 반응한다는 느낌으로 화면상에 메뉴바가 표시되는데요. 요 느낌이 또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버튼을 깊게 눌렀을 때는 촬영 셔터 버튼으로 반응하고요. 고정밀 포스 센서가 들어가서 살짝 누르는 제스처는 또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살짝 두 번 누르는 제스처로 여러 가지 카메라 제어 옵션을 꺼내와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버튼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확대 축소 정도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고 노출이나 심도, 스타일이라는 필터 기능까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해 봤을 때 그 버튼 누르는 그 깊이 차이를 적응하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는데 좀만 적응하고 나면 엄청 편할 것 같더라고요. 짧게 꾹 누르면 사진이 찍히고요. 누른 상태로 홀드를 하고 있으면 영상이 찍히게 됩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만으로 카메라 모드나 설정을 조작하고 바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카메라 앱을 쓸 때 굳이 손가락을 이동시키거나 화면을 별도로 터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이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이것저것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화면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폰을 잡고 있는 손이 움직이게 되면서 영상이나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큰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모델을 쓰기 때문에 워낙 화면이 커서 여기저기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는 터치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촬영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접근과 안정적인 촬영을 지원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이라는 것이 전화기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라는 걸 인정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에 하나인 시각 지능으로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지능은 갤럭시 AI에 적용된 서클 투 서치 기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카메라로 식당 간판을 찍으면 영업시간이나 거기에 리뷰를 바로 띄워주고, 그리고 이벤트 내용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찍으면 그 날짜를 바로 캘린더에 추가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는 멍멍이가 귀여워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품종을 바로 검색해 주는 등 기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드파티 서비스와도 바로 연동이 되는 게 애플답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원하는 물건의 판매처를 찾을 때는 바로 구글에 연동해서 검색을 해주거나 혹은 챗 GPT한테 물어봐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 한국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한국에서 서비스하면 너무 편하게 잘 쓸 것 같아요. 아이폰 16 기본형 모델은 여전히 듀얼 카메라 구성입니다. 다만 배치가 바뀌었죠.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 센서와 26mm f2.6 렌즈 조합으로 센서 가운데를 크롭하는 방식의 광학 2배 줌을 지원합니다. 초광각 카메라는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센서가 1200만 화소인 점은 전이랑 같지만 조리개가 f2.2로 조금 더 커지고 자동 초점을 지원하게 되면서 여태 프로 라인업에서만 지원하던 접사 촬영이 기본형 모델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의 렌즈 커버에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이 됐는데요. 아이폰 카메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강한 광원 앞에서 잔상이 생기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A18이라고 할게요. A18이 들어가는데요. 작년까지 아이폰 기본형 모델은 이전 세대 프로 모델이 사용했던 프로세서를 물려받아서 썼던 거랑은 다르게 완전히 신형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차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A18 프로세서는 아이폰 15 대비 30%
개선된 CPU로 같은 성능을 낼 때 전력은 30%덜 소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의외로 반가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맥세이프 충전기는 이제 30W 이상의 USB-C 충전기에 연결하면 최대 25W의 전력으로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을 할 수 있어요. 6.1인치 화면의 아이폰 16은 125만 원부터, 그리고 6.7인치 화면의 아이폰 16 플러스 모델은 13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6.3인치, 그리고 프로 맥스는 6.9인치로 역대 아이폰 중에 가장 큰 화면입니다. 카메라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특히 동영상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보입니다. 초당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동영상을 4K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촬영된 결과물의 퀄리티가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앱에 자체적으로 있는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슬로우 모션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물론 재생 속도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완전 세세하게 조정할 수는 없고 100%, 50%, 25%, 20%의 4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플레이되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영상의 느낌도 바로바로 달라지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 대박적 기능이 동영상 촬영에서 머신러닝으로 구동되는 오디오 믹스라는 기능입니다. 막 소리가 웅웅 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비행기가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 카메라 속 피사체가 말하는 목소리가 소음에 묻혀서 잘 안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디오 믹스를 이용해서 인프레임 오디오라는 기능을 활성화해주면 프레임 안에 잡혀있는 출연하는 사람의 목소리에만 포커스를 맞춰지도록 오디오를 보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결과물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정말 이 소음을 걸음망에 걸러낸 것처럼 영상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리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미쳤어요. 굳이 마이크를 이제 연결하지 않아도 아이폰 하나만으로 후시 녹음을 한 것처럼 깔끔한 오디오를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기능은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프로 모델에는 스튜디오급 조금 더 좋은 마이크가 들어갔다 보니까 결과물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아이폰 공개에서 제일 기대했던 게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인데요. 뭐 메일 스레드가 복잡하게 쌓여가지고 엉켜있을 때 내용을 요약해준다든지 텍스트를 사용하는 어떤 앱에서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뭐 글쓰기 도구라든지 몇 가지 실용적인 기능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현재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는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온 디바이스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나 효율 면에서 향상된 프로세서인데요. 시스템 메모리 대역폭이 높아졌고요. GPU 코어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가격은 155만 원부터,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190만 원부터입니다. 자, 이제 바로 에어팟 달리시죠. 오픈형 이어폰인 에어팟 4가 공개됐는데 대박입니다. 뭐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형태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인의 귀에 다 맞게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의 귀 모양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뭐 오디오 품질도 향상됐고 맞춤형 공간 음향 들어갔고 뭐 좋다 다 좋다 괜찮다 뭐 이렇게 감흥 없이 듣고 있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오픈형인 에어팟 4에 ANC가 적용된 모델이 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잉? 오픈형의 ANC?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 있긴 있어요. 갤럭시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바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현장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 나라 언어로 영상을 찍고 있는 정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벤트 공간이었는데 ANC를 딱 활성화를 하니까 와 진짜 드라마틱하게 소음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귀를 막아주는 효과가 없는 오픈형 이어폰으로 이 정도 ANC가 된다는 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케이스 부피 자체도 이전 세대보다 줄어들었고요. 배터리 시간은 최대 30시간입니다. 일반형 모델은 19만 9천 원, 그리고 ANC가 들어간 모델은 26만 9천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꽤 나네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키노트에서 에어팟 맥스 발표를 시작하는 거야. 2020년에 출시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려먹었던 에어팟 맥스의 후속작이 드디어 나오나 싶었는데 후속작 아니었고요. 그냥 컬러 리프레시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라이트닝을 버리고 USB-C 충전이 된다는 것 정도가 큰 차이일 것 같고요. 새로운 5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다 너무 예쁜 거야.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오렌지, 퍼플 요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은은한 웜톤의 스타라이트 컬러가 존예입니다. 사실 에어팟 맥스?
딱히 뭐 새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컬러를 보니까 갑자기 갖고 싶어지더라고. 나 진짜 어떡해. 근데 여러분 에어팟 맥스 색상이라도 리프레시하는 김에 저는 H1 칩 들어갔었던 거 버리고 H2를 넣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컬러 진짜 너무 예뻐서 에어팟 맥스 갖고 싶어 병에 다시 걸려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애플 워치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공개됐는데요. 솔직히 비슷해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인 디자인을 또 다듬었습니다. 울트라가 아니라 일반 애플워치에 역대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또 가장 얇은 두께를 구현했는데요. 46mm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애플워치 울트라 모델보다도 화면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와이드 앵글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요. 보통 워치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감안을 해서 시야각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애플워치에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이 탑재됐는데요. 수면 도중에 그 가속도계를 활용해서 호흡 방해 상태를 분석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기능인데 아쉽게도 한국은 서비스 국가에 일단은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10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새로운 유광 알루미늄 마감의 제트 블랙 모델입니다. 실물로 봐도 반질반질 빛나는 유광에 완전 선명한 블랙 컬러가 엄청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아마 이 유광 알루미늄 모델이 기존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애플워치 울트라의 새로운 시리즈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플워치 울트라 2의 블랙 티타늄 모델이 출시됐는데요. 이번에 애플이 조금 컬러 플레이를 좀 많이 하네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이 티타늄 소재는 어두운 컬러랑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시리즈에도 최초로 에르메스 밴드가 공개됐는데요. 뭐 솔직히 썩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번에 그 블랙 티타늄 마감이랑 매칭해서 나온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기존의 그 스테인리스 스틸의 밀레니즈 루프는 약간 무거워가지고 묵직하게 축 늘어지는 맛이 있었는데 얘는 티타늄 소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벼워서 되게 장난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사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신제품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많이 기대했던 애플 인텔리전스보다는 오히려 뭐 애플워치의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이나 그리고 에어팟을 보청기처럼 쓸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런 건강 기능들이 오히려 애플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애플은 이제 그 건강 기업, 건강을 책임지는 회사 이런 걸로 나가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제품 하나하나 리뷰를 준비해 볼 테니까 미리미리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날게요. 제가 지금 거의 3일째 깨어있는 상태니까 좋아요, 구독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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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키노트 보면서 뭐야, 바뀐 거 별로 없네. 그런데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아이폰도 갖고 싶고 애플워치도 막상 바뀐 거 없네 이랬는데 또 블랙 티타늄 갖고 싶고 에어팟 맥스 필요 없어 이랬는데 또 스타라이트 컬러 갖고 싶어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